여보, 우리 돈 다 없어졌어요. 뭐라고? 얼마를? 2억 9천만 원. 전부요. 미쳤어?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딸 금돌반지 하나 팔려고 했을 뿐이에요. 고작 500만 원짜리.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영상 공유를 해주시면 나눌수록 행복은 2배가 됩니다. 지금도 계산대에 서면 생각합니다. 손님들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조심하라고. 저처럼 되지 말라고. 가끔 말을 건넵니다. 비밀번호 절대 알려주지 마세요. 은행에서 안전계좌로 옮기라는 전화 오면 100% 사기예요. 어떤 분들은 고맙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괜찮아라고 하죠. 저도 그랬어요.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착각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숙이라고 합니다. 올해 60살이에요. 서울 강동구에 살고 있습니다. 아니, 살고 있었다고 해야 맞겠네요. 지금은 반지하에 살거든요. 30년 살던 아파트를 떠난 지 6개월이 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순서대로 말하면 재미없겠죠. 제가 어떻게 2억 9천만 원을 날렸는지 그 끝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날 오후 3시였습니다. 40대 남자가 아파트 카페에 왔어요. 금괴를 확인했습니다. 저울로 재고 진위까지 확인했죠. 좋습니다. 현금으로 드릴게요. 가방에서 현금을 꺼냈습니다. 1,450만 원. 손에 현금을 받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남자가 금괴를 챙겨 나갔어요. 저는 카페에 혼자 남았습니다. 손에 든 현금 무거웠어요. 돈의 무게가 아니라 죄책감의 무게였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금고를 다시 봤어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빈 공간이 너무 크게 느껴졌어요. 괜찮아. 내일 금 사러 가면 돼. 이틀이면 충분해. 그렇게 생각하며 금고를 잠갔습니다. 통장에 돈을 입금했습니다. 입금 완료. 잔액 1,960만 원. 지혜 금돌반지 500만 원. 금괴 1,450만 원. 거의 2천만 원이었습니다. 2천만 원. 평생 이런 돈 만져본 적 없었어요. 이걸로 남편이랑 여행도 가고 지혜한테 용돈도 주고 아니야. 일단 금괴부터 다시 사야 해. 그게 먼저야.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 금 사러 가자. 근데 어디서 사지?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금 사러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은행에서 살까? 금방에서 살까? 휴대폰으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고객님, 여기 국민은행 보안센터입니다. 남자 목소리였어요. 차분하고 또박또박한 말투였죠. 혹시 어제 오후에 고액금 거래하셨나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네, 했는데요. 고객님,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어제 거래하신 분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목소리가 떨렸어요. 고객님 계좌가 범죄 연루 계좌로 신고 접수됐습니다. 지금 바로 조치하지 않으면 계좌 전부 동결되고 경찰 수사 들어갑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잠깐, 여기서 제가 왜 그렇게 쉽게 속았는지 궁금하시죠? 그 이야기를 하려면 시간을 좀 더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제가 당근마켓을 시작하게 된 이유부터 말씀드려야 해요. 남편은 2년 전에 퇴직했습니다. 35년간 한 회사를 다녔죠. 중견기업 격리과장이었어요. 성실하게 일했고 정년까지 채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영양사였어요. 28년을 근무했습니다. 매일 아침 식단표를 짜고 아이들이 먹을 급식을 관리했죠. 한 번도 식단표에 오류를 낸 적이 없었어요. 그만큼 꼼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퇴직한 뒤부터는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말수가 줄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으니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신문만 넘기거나 텔레비전 뉴스만 반복해서 보더라고요. 커피를 내리는 게 남편의 유일한 일과가 됐습니다. 하루에 3번씩 커피 포트 앞에 서서 원두를 갈고 물을 끓이고 천천히 내리는 모습을 보는 게 제 일상이 됐어요. 저도 점점 무기력해졌습니다. 저 역시 1년 전에 은퇴했거든요. 아침에 눈을 떠도 기대할 게 없었어요. 출근할 학교도 없고 짤 식단표도 없고 만날 아이들도 없었습니다. 그저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텔레비전 보고 그게 제 하루의 전부였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다가 우연히 한 유튜브 영상을 보게 됐어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노후에 집 정리 안 되어 있으면 돈이 줄줄 샌다였죠. 조회수가 무려 100만 회가 넘는 인기 영상이더라고요. 궁금해서 클릭했습니다. 영상 속 사람이 말했습니다. 쌓아둔 물건이 결국 돈을 묶어둡니다. 버리는 게 아니라 재정비하는 겁니다. 비우면 마음도 가벼워지고 공간도 생기고 심지어 돈도 벌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데 순간 우리 집이 떠올랐어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수십 년 동안 쌓아온 물건들이 곳곳에 놓여 있었어요. 딸 지혜가 학교 다닐 때 쓰던 책들, 언제 고쳤을지 모르고 넣어둔 고장난 선풍기, 시댁에서 받은 그릇 세트, 아직도 상자로 놓여 있는 결혼식 답례품들. 영상 댓글란을 내려봤습니다. 정말 집 비우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당근마켓으로 팔았더니 용돈벌이까지 됐어요. 저도 이제 시작해 봐야겠어요. 같은 댓글들이 수백 개 달려 있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인생 처음으로 당근마켓 앱을 다운로드했습니다. 앱스토어를 열고 검색창에 당근마켓이라고 입력했어요. 주황색 당근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설치 버튼을 눌렀죠. 화면에 로딩 표시가 돌아가는 걸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상하게 설레더라고요.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전기밥솥이었습니다. 3년 전에 새 제품으로 바꾸면서 예전 것을 베란다에 놔뒀던 거였어요. 거의 새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사진을 찍었어요. 당근마켓 앱을 열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전기밥솥 팔아요. 3년 전 제품인데 거의 안 썼어요. 6인용이고요. 3만 원이라고 입력하고 등록 버튼을 눌렀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채팅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라는 문구가 떴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팝솥 너무 마음에 드네요. 내일 거래 가능하실까요? 그 문장이 그렇게 반가울 줄 몰랐어요. 제가 올린 물건이 너무 마음에 든다고 필요하다고 말해주는 그 순간 왠지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정각, 젊은 여성 한 분이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영숙이네님이세요? 네, 맞아요. 여자분은 밥솥을 꼼꼼히 살펴보더군요. 뚜껑도 열어보고 선도 확인하고 안쪽 코팅도 보고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깨끗하네요. 감사합니다. 지갑에서 3만 원을 꺼내 제 손에 쥐어줬어요. 10,000원짜리 3장. 그 돈을 손에 쥐는 순간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었어요. 누군가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 제가 가진 물건이 누군가에게 필요했다는 것, 그게 저를 기분 좋게 만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쓸모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이후 저는 거의 매일 당근마켓을 켰습니다. 안 쓰는 믹서기도 팔고 예전에 쓰던 그릇 세트도 팔고 옷도 몇 벌 팔았어요. 거래할 때마다 사람들을 만났죠. 인사를 나누고 짧게라도 대화를 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 거래 횟수가 20번을 넘었어요. 벌어들인 돈은 50만 원 정도 됐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제게는 의미가 있었어요. 제 손으로 번 돈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안방 서랍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오래된 화장품 상자들, 다 쓴 수첩들, 영수증 더미들 하나씩 분류하며 버릴 것과 남길 것을 나눴습니다.
그러다 서랍 맨 안쪽에서 작은 보석함을 발견했어요. 손에 잡히는 순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오래전 지혜 돌잔치 때 시댁에서 선물로 받았던 금돌 반지였어요. 보석함을 열었습니다. 노란 빛깔의 금반지 6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한 돈짜리 반지 6개, 총 6돈이었습니다. 지혜 돌잔치 때 하객들이 주신 거였죠. 우리 지혜 건강하게 잘 자라라고. 그때 시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이건 지혜 거니까 잘 보관해뒀다가 나중에 지혜 시집 갈 때 줘. 그래서 이렇게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혜는 이미 결혼했어요. 결혼한 지도 5년이 됐죠. 그때 이 반지를 줬어야 했는데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아니, 사실 잊은 게 아니었어요. 그냥 굳이 꺼내지 않았던 거였죠. 지혜도 요구하지 않았고요. 손에 반지를 쥐고 생각했습니다. 지혜는 이미 시집 갔어. 이제 이게 필요할까? 지혜네 집에 가봤을 때 훨씬 좋은 금반지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사위가 잘 벌어서 명품 주얼리도 몇 개 있었어요. 이런 옛날 스타일 금반지는 안 낄 거야. 그때 머릿속에 뉴스가 떠올랐어요. 며칠 전 남편이 보던 경제 뉴스였는데 아나운서가 말했었죠. 금값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한 돈당 88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계산을 해봤습니다. 한 돈에 88만 원이면 6돈은 528만 원이네. 거의 530만 원 정도 되는 거잖아. 당근마켓에서 한 달 동안 50만 원 벌다고 그렇게 고생했는데 이건 한 번에 500만 원이 넘는 돈이에요.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팔까? 아니야. 이건 지혜 거야. 하지만 지혜도 모르잖아. 까맣게 잊고 있는 건데 만약 제가 지혜야 내 돌잔치 때 받은 금반지 있는데 줄까 하고 물으면 뭐라고 할까? 엄마 그냥 갖고 계세요 할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금반지 6개를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흰 종이 위에 가지런히 놓고 여러 각도로 찍었어요. 당근마켓 앱을 열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금돌반지 6돈 팔아요. 35년 전 제품이지만 상태 아주 좋습니다. 순금이고요. 한 돈에 85만 원, 총 510만 원에 드립니다. 등록 버튼을 누르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뭔가 선을 넘는 느낌이었어요. 지금까지 팔았던 건 다 제 물건이었습니다. 전기밥솥도 그릇도 옷도 다 제가 쓰던 거였어요. 하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지혜 이름으로 받은 거였으니까요. 10분도 안 돼서 알림이 울렸습니다. 메시지가 5개 나왔어요. 모두 금반지에 관심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금 전문으로 거래하는 사람입니다. 510만 원에 바로 현금 거래 가능합니다. 내일 오전에 만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10시. 정각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키가 크고 정장을 입은 30대 남성이었습니다. 남자는 금반지를 하나하나 꺼내 확인했습니다. 작은 저울까지 가져왔더라고요. 무게를 재고 순도를 확인하는 기계까지 사용했습니다. 네, 확인됐습니다. 정확히 6돈 맞고 순금 맞습니다. 지금 시세로는 530만 원 정도 되는데 혹시 가격 조정 가능하실까요? 네. 제가 51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남자는 가방에서 현금 뭉치를 꺼냈어요. 50만 원권 10장, 10만 원권 1장이었습니다. 돈을 세어봤습니다. 정확히 510만 원이었어요. 손에 현금 뭉치를 쥐는 순간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기쁨 반, 죄책감 반이었어요. 그때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금이 이렇게 쉽게 팔리네? 금값이 지금 최고라면서 집에 금이 또 있지 않나? 남편이 모아둔 금괴가 있잖아.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니야. 그건 안 돼. 그건 남편 거야. 절대 손 대면 안 돼. 하지만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500만 원이 이렇게 쉽게 벌었는데
남편 금괴는 1,500만 원이 넘는 가치가 있을 텐데 그 생각이 자꾸만 맴돌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500만 원은 제 통장에 그대로 있었어요.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숫자를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았거든요. 하지만 자꾸 안방 쪽이 신경 쓰였습니다. 옷장 위 금고, 금괴. 남편은 한 달에 한 번씩 금고를 열어서 금괴를 확인했어요. 우리 노후 자금 잘 있나 보자. 그러면서 금괴를 하나하나 꺼내 닦았죠. 아기 다루듯이 조심스럽게 그만큼 소중한 거였어요. 10년 동안 한 개, 두 개 모은 것 남편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나 주말에 친구들이랑 강원도 다녀올게. 고등학교 동창들이랑 2박 3일로 여행 가기로 했어. 그래, 조심히 다녀와.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번쩍 스쳤어요. 2박 3일 사흘 금고를 열고 금괴를 팔고 다시 사서 넣으면 모를 거야. 그 생각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내가 지금 뭘 생각하는 거야? 남편이 떠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집은 조용했어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 위를 올려다 봤어요. 의자를 가져와 올라섰습니다. 금고를 내렸죠.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남편 서랍을 열었습니다. 속옷 밑에 열쇠가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손은 이미 열쇠를 쥐고 있었죠. 금고에 넣었습니다. 돌렸어요. 찰칵 열렸습니다. 금괴 10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태극 무늬가 새겨진 순금 금화 하나씩 꺼냈습니다. 무게감이 손에 느껴졌죠. 남편이 10년간 모은 것, 우리 노후 자금이라던 것, 잠깐만 빌리는 거야. 팔아서 돈 받고 바로 다시 사서 넣으면 돼. 남편 돌아올 때까지 사흘 있어. 충분해. 모를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어요. 금괴 사진을 찍었습니다. 당근마켓에 올렸죠. 순금 금괴 10돈 팔아요. 한국조폐공사 제품 1,450만 원. 시세보다 낮게 책정했어요. 빨리 팔고 싶었으니까요. 30분도 안 돼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바로 현금 거래 가능합니다. 오늘 오후 어떠세요? 금 전문 딜러였어요. 내 3시에 아파트, 카페에서요. 약속을 잡았습니다. 여기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날 오후 3시 40대 남자가 와서 금괴를 확인하고 1,450만 원을 줬죠. 집으로 돌아와 통장에 돈을 입금했습니다. 잔액 1,960만 원. 괜찮아. 내일 금 사러 가면 돼. 이틀이면 충분해.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금 사러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은행에서 살까? 금방에서 살까? 휴대폰으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고객님, 여기 국민은행 보안센터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혹시 어제 오후에 고액금 거래하셨나요? 네. 했는데요. 고객님,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어제 거래하신 분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목소리가 떨렸어요. 고객님 계좌가 범죄 연루 계좌로 신고 접수됐습니다. 지금 바로 조치하지 않으면 계좌 전부 동결되고 경찰 수사 들어갑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객님 계좌에 있는 돈을 즉시 안전계좌로 이동시켜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이 관리하는 임시보호계좌입니다. 거기로 옮겨뒀다가 내일 다시 원상 복구해 드립니다. 정말이요? 그럼 돈은 안전한 거죠? 물론입니다. 하지만 지금 즉시 하셔야 해요. 10분 안에 조치하지 않으시면 계좌 영구 동결됩니다. 고객님, 이건 법적 절차입니다. 목소리가 급해졌어요.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지금 문자로 링크 보내드립니다. 거기 접속하셔서 로그인 하시면 자동으로 이체 화면 뜹니다. 곧 문자가 왔어요. 국민은행 로고가 보였습니다. 링크를 눌렀습니다.
화면이 뜨더니 로그인 창이 나타났어요. 은행 앱과 똑같이 생겼습니다. 고객님, 지금 화면 보이시죠? 계좌번호랑 비밀번호 입력하세요. 손이 떨렸지만 입력했습니다. 네, 좋아요. 이제 이체 금액 입력하세요. 계좌에 있는 돈 전부 입력하셔야 합니다. 전부요? 네. 일부만 남기면 그것도 위험합니다. 전액을 안전계좌로 옮겨야 보호됩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제대로 누르지 못했어요. 1억 9,600만. 아니라 2억 400만 원. 제 통장뿐 아니라 남편 통장까지 합친 돈이었습니다. 퇴직금이 들어있는 공동계좌까지 연결돼 있었거든요. 고객님 빨리 하세요. 시간 없어요.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체 중입니다. 화면에 문구가 떴어요.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네, 완료됐습니다. 고객님 계좌는 이제 안전하게 보호 조치됐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금융감독원에서 확인 전화 갈 거고요. 그때 원상 복구됩니다. 혹시 문제 있으면 이 번호로 다시 연락 주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화면을 보니 이체 완료라고 나왔어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다. 위기를 넘겼네. 내일이면 돌려받는 거지.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휴대폰에서 알림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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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울렸습니다. 화면을 봤어요. 출금 3천만 원, 출금 5천만 원, 출금 7천만 원, 출금 1억 원, 출금 5천만 원. 알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은행 앱을 열었어요.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0원. 화면에 0원이라고 떠 있었어요. 2천만 원도 아니고 2억 원도 아니고 0원.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화면은 그대로였습니다. 0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일이지?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진짜 은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1599로 시작하는 정식 고객센터 번호요.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방금 보안센터에서 전화 와서 돈을 안전계좌로 옮겼는데요. 상담원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고객님, 저희 은행은 절대 그런 전화하지 않습니다. 그건 보이스피싱입니다. 계좌 확인해 보시겠어요? 지금 봤는데 0원이에요. 고객님, 이미 돈이 빠져나갔으면 복구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금 즉시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휴대폰이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졌어요. 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고객님, 고객님. 하지만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보이스피싱 사기. 28년 꼼꼼한 영양사가 나는 절대 안 속는다던 제가 2억이 넘는 돈을 한순간에 날려버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얼마나 있었을까요? 시간 감각이 없었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모레 돌아와요. 어떻게 말하지? 2억이 없어졌다고 당신이 10년 모은 금괴도 내가 팔았다고 상상만 해도 숨이 막혔습니다. 이틀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밥도 못 먹었어요. 잠도 못 잤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푹 꺼져 있었어요. 눈밑이 시커멓게 멍들어 있었죠. 남편이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녀왔어.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처럼 담담한 목소리.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왜 그래? 어디 아파? 남편이 제 얼굴을 봤습니다. 아니, 괜찮아. 거짓말이었죠. 괜찮을 리가 없었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할 말이 있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뭔데? 우리 돈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돈이 어떻게 됐는데? 남편이 다그쳤어요. 없어졌어. 뭐가? 돈. 우리 돈 전부. 남편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사기를 당했어.
보이스피싱. 얼마? 남편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2억. 2억 400만 원. 그 순간 남편이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2억을 어떻게?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떻게 그런 일이.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근마켓 하다가 금 거래하고 은행에서 전화 와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안방으로 갔어요. 의자를 가져와 옷장 위를 확인했습니다. 금고를 내렸어요. 열쇠를 꺼내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금괴가 하나도 없었어요. 남편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눈빛이 텅 비어 있었어요. 내 금괴도? 미안해. 팔았다가 다시 사려고 했어. 10년. 남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10년을 모았어. 한 개, 두 개씩 우리 노후 자금이라고. 금고를 내려놓고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당신은 몰랐을 거야. 35년 회사 다닌 것보다 그 10년이 더 소중했어. 그게 내 마지막 자존심이었다는 걸. 남편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만 흘렀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말이 없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만 바라봤어요. 저도 말을 걸 수 없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멀리 떨어진 것 같았죠. 다음 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혜였어요. 엄마, 다음 달 예은이 돌잔. 치인데요? 응. 그래. 엄마, 제가 받았던 금돌반지 있잖아요. 예은이한테 끼워주고 싶은데 갖다 주실 수 있어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금반지? 네. 제 돌 때 받았던 거요. 엄마가 보관하고 계시잖아요. 3대째 물려주고 싶어서요. 지혜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게 지금은 왜요? 없어요? 아니, 있어. 나중에 줄게.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습니다. 딸의 금반지도 남편의 금괴도 우리 돈도 모든 게 사라졌어요. 저 혼자서 다 날려버렸습니다. 며칠 후 남편이 말했습니다. 집 팔아야겠어. 뭐라고? 이제 대출 이자도 못 내. 생활비도 없어. 집 팔고 전세로 가자. 30년 살던 집이었습니다. 지혜가 자란 집, 추억이 가득한 곳.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제 잘못이었으니까요. 집은 생각보다 빨리 팔렸습니다. 금매로 내놓으니까 일주일 만에 계약이 됐어요. 시세보다 3천만 원 싸게 팔았습니다. 대출 갚고 나니 전세 보증금으로 쓸 돈만 남았어요. 부동산 아저씨가 보여준 곳은 반지하였습니다. 이 동네에서 이 가격이면 이게 최선이에요. 계단을 내려갔어요. 문을 여니 곰팡이 냄새가 확 올라왔습니다. 창문 밖으로 사람들 발만 보였어요. 여기서 살아야 해. 남편이 중얼거렸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어요. 제 잘못이었으니까요. 계약할게요.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이사하는 날이었습니다. 30년 살던 집을 나왔어요. 큰 아파트에서 작은 반지하로. 짐을 풀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상자만 옮겼어요. 돈이 필요했습니다. 당장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마트 계산원 구인 광고를 봤어요. 60세 이상 가능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면접 보세요. 다음 날 마트에 갔습니다. 점장이 물었어요. 일해 보셨어요? 아니요. 처음입니다. 시급 9,860원인데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일주일 교육을 받았습니다. 계산대 사용법, 카드 결제, 포인트 적립.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젊은 직원들은 금방 익혔지만 저는 느렸습니다. 첫 출근 날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마트는 6시부터 문을 열었습니다. 유니폼을 입고 거울을 봤어요. 낯선 제 모습이었죠. 60살의 계산원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계산대 앞에 섰습니다. 손님들이 들어왔어요. 바코드를 찍고 결제를 받았습니다. 허리가 아팠어요. 하루 종일 서 있으니까요.
저녁 6시가 돼서야 퇴근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계단을 내려가 반지하 문을 열었어요. 남편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나갔을 때와 똑같은 자세였어요. 밥 먹었어? 제가 물었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급여 명세서를 받았어요. 160만 원. 세금 떼고 나니 그 정도였습니다. 전세 관리비가 50만 원, 남는 돈은 110만 원. 장을 봤습니다. 예전엔 사고 싶은 걸 샀는데 이젠 가격표만 봤어요. 고기는 살 수 없었습니다. 달걀과 두부를 샀죠. 어느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나도 일 찾아봐야겠어. 정말? 한 줄기 희망이 보였어요. 공사판이라도 가봐야지. 남편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에 나갔어요. 건설 현장 일용직이었습니다. 62살에 삽을 들었어요. 하루 12만 원. 우리는 엇갈려 살았습니다. 제가 퇴근하면 남편이 출근하고 남편이 들어오면 저는 자고 있었어요. 한 달에 2~3번 얼굴 보는 게 전부였죠. 어느 날 마트에서였습니다. 손님 한 분이 물었어요. 이거 카드로 할게요. 근데 비밀번호 어디 쳐요? 여기요. 직접 입력하셔야 해요. 절대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시면 안 돼요. 그렇죠. 요즘 사기가 많다던데? 손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저도 당해봐서 아는데 한순간에 모든 걸 잃어요. 손님이 놀라며 저를 봤습니다. 정말요? 네. 그러니까 절대 방심하지 마세요.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실수가 누군가에게는 교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반지하에 살고 있어요. 여전히 마트에서 일합니다. 남편도 여전히 공사판에 나갑니다. 하루하루 버티며 살고 있죠. 그런데 조금 달라진 게 있습니다. 남편이 다시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오늘 힘들었어? 응, 괜찮아. 당신은? 나도 짧지만 대화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응, 미안해. 나도 너무 무책임했어. 당신만 힘들게 하고. 아니야. 내 잘못인 걸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천천히. 그날 밤 처음으로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모든 걸 잃었지만 서로는 잃지 않았습니다. 지혜에게는 아직 말하지 못했습니다. 금돌반지 없어진 것도 집 판 것도 엄마 바빠서 못 가 핑계만 댔어요. 언젠가는 말해야겠죠. 하지만 아직은 용기가 없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욕심쟁이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외로웠고 쓸모있고 싶었어요. 딸 금반지 500만 원이 너무 쉽게 팔리니까 남편 금괴도 손댔습니다. 작은 성공이 큰 욕심을 낳았어요. 28년 영양사로 일하며 식단표 한 번 안 틀렸습니다. 그 꼼꼼함이 저를 자만하게 만들었어요. 나는 안 속아 그 자신감이 화근이었습니다. 금융사기 앞에선 전문성도 소용없었어요. 남편 몰래 금고 열쇠를 찾아낸 순간 이미 선을 넘었던 겁니다. 배우자에게 숨기는 순간 끝이었어요. 딸 물건도 마음대로 판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3대를 이을 가족의 역사였는데 말이죠. 은퇴 후 무료함과 외로움. 그게 저를 당근마켓으로 이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마디에 자존감이 회복됐죠. 하지만 그 외로움을 사기꾼들이 노리고 있었어요. 나는 절대 안 속는다. 그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제발 나도 속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유일한 예방책입니다. 링크 하나, 전화 한 통이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남편은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납니다. 예순들의 삽질하러 가는 뒷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파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서고 있어요. 비우면 행복해진다 그 말 맞았습니다. 돈도 집도 금괴도 다 비워지니 남는 건 후회뿐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어요. 진짜 비워야 했던 건 물건이 아니라 외로움과 자만이었다는 것을요.
제 실수가 한 분이라도 지킨다면 제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여전히 반지하에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마트 계산대에 섭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남편과 함께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발 이러지 마세요.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의 시행착오를 막아줄 수 있는 용기가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이 영상을 부모님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